참으로 청구기간 문제입니다. 청구기간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서 시험 문제에서 청구기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청구기간 충족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청구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는 룰은 69조에 헌법재판 6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69조 1항에 청구기간이죠.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이게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사유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답안지에 법리를 적을 때는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리를 적는 겁니다. 그 사유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사유라고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사유라고 하지 말고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자, 그 사유가 있은 날이란 그 69조 1항의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보충성 요건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제 그래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권 침해 사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법률에서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구성 요건 요건을 정하는 조항이 있고 그게 이제 금지 규범일 수 있죠. 그와 같은 이제 요건을 정한 어떤 사람이 모든 뭐 일반법 같으면 그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부 이제 어떤 법률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이제 사실관계가 발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미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시행 당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면은 당연히 법률이 시행된 날에부터 이제 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이 되죠. 그 다음에 법률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본권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그날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이 되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실제로 사례에서 이것을 구분해내야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내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내가 실제로 알은 날입니다. 인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이해변 씨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해변 씨의 청구인이 미용업자로서 미용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개업한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빼기 깃벌 뚫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전 빼기 깃벌 뚫기를 하지 못한다는 근데 금지 규범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구인이 언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이 되는가 하는 거죠.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여기 이 날이 이제 화면 봤겠죠. 이 날이 지금 이미 고시가 시행된 날이라고 봅시다.
시행된 날. 그러면 시행된 날을 이날 이제 전폐 기벌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금지규범이 시행이 된 날입니다. 공포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행일 날에 금지규범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모든 미용사들에게. 자, 근데 청구인은 지금 이날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딴 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기업하는 건 아니죠. 이날 기업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날 기업을 했습니다. 이 B가 기업한 날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청구인은 이 고시로 인해서 언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이 됩니까?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안 날은 이날부터인 거예요. 영업을 실제로 개업하는 날. 그날 이 고시로 인해서 더 이상 영업이 되지 않게 되는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격을 딴 거고, 자격을 딴 건데 실제로 영업을 하는 날은 이제 이날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날 고시에 해당되는 요건이 발생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다.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1년이죠. 기간 계산은 1년입니다. 이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청구인은 지금 그러고는 이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언제냐? 이때는 몰랐다고 지금 문제에서는 전제가 됩니다. 기본권 침해를 그러니까 전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해서 물었습니다. 협회에다가 전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협회가 그러니까 이게 물은 날이고 예를 들면 이날이 물은 날이고 이 날짜에 예를 들면 해신이 왔습니다. 이날에 해신이 온 겁니다. 이날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신이 온 날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전폐 기본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이 되죠. 그러면 이날로부터 얼마? 언제까지? 90일이죠.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아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이 1년이고 1년이 이제 여기라고 합시다. 1년이.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여기고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소원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날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요건 엔드입니다. 그죠? 설령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때 청구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청구했다. 청구기간을 도과한 겁니다. 각하죠. 자, 이해되겠죠? 자, 혹시 이해가 안 된 사람 질문?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누구지? 일단은 법률 시행이랑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개업을 한 날이 있은 날이고 회신을 받은 날이 안 날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위반 행위를 해서 그 이제 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라던가 그런 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지금 영업행위 위반을 한 날이 여기라고 합시다. 위반을 해서 통지를 받은 날. 이거는 기본권 침해가 그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때 의미가 있죠. 기본권 침해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전배기 깃벌 뚫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규범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거냐면 처분을 받은 날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그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고시라고 하는 이 금지 규범 자체에 의해서 이미 미용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처분에 의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가 바로 직접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직접성이 있어서 이 금지 규범 자체에 의해서 바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따라서 미용업자들은 더 이상 전폐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범에 받게 되는 상태가 놓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청구인은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이때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금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이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시행일 날. 그런데 청구인은 이날 자격증을 받고 실제로 기업을 한 거는 이 시점입니다. 그럼 이날 이 금지 규범에 해당되는 요건이 이날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는 이날 이루어집니다. 그걸 위반해가지고 처분을 받은 날은 어떻게 돼? 그거는 여기에 지금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거죠. 이미 이 날짜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사람? 이 개념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법리하고 지금 이 사례를 함께 여러분이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리를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은 이제 결국은 사례형이나 기록형을 풀이해야 되니까 실제 법리와 사례를 서로 접목을 시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 청구기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가 과거에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상황성숙성 이론이라고 하는 법리를 들이대서 청구기간을 앞당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 그 기산점을 잡을 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은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요건이 성수와 헌법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그래서 이거를 상황 성숙성 이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종전의 이와 견해를 달리해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아까 뭐였습니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잖아요. 그럴 때 청구인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 성숙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잡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황 성숙성의 법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본권 침해가 현재 지금 기본권 침해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청구하는 시점 현재 기본권 침해가 향후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이죠? 침해의 현재성 판단할 때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현재성 판단할 때 침해의 현재성, 현재 청구 시점에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 침해가 예상될 때는 현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충족된다 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 예외를 인정해서 기본권 현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던 법리가 있잖아요. 그게 기본권 침해 예외의 법리였잖아요. 그게 바로 상황 성숙성의 법리입니다. 이해되죠? 기본권 침해 현재성에서의 예외에서 상황 성숙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이 상황 성숙성의 논리를 청구기간 기산점 할 때도 적용을 시켜봤었는데 헌재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판례를 변경합니다.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상황 성숙성의 논리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기본권 침해는 없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현재성의 그 기본권 침해 현재성 따질 때 현재 침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는 청구 시점에서 그때는 청구기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그 청구기간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침해의 현재성의 예외를 적용시킬 때는 아직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 상승 속성의 논리에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기간 계산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직 청구기간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청구기간 기산이 안 된 거니까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봅시다. 제대군인 가산점. 국가유공자 가산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이스는 누가 다툰 거냐 하면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툽니다. 아직 제대군인에게는 시험을 쳐서 7급 내는 뭐 7급이나 9급의 시험을 쳐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들에게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응시생들에게는 만점의 5%를 근데 이제 부여하는 제도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공권력 법령입니다. 법률로 인해 가지고 언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가? 자, 기본권 침해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됩니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최종적으로 평균 몇 점을 부여받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5점에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요건,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시험을 쳐서 그 결과가 내려진 날이죠. 그날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청구인들은 시험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지도 않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기간은 아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가 문제됩니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문제됩니다. 침해의 현재성. 아직 기본 침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자, 이럴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기본권 침해가 당장 현재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청구 시점에서 장래 기본권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게 확실히 예측될 때 그 시점에 헌법소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사례에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침해의 현재성 예외를 상당히 느슨하게 넓게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해. 시험을 칠지 안 칠지 모르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외가 침해의 현재성 예외가 인정되는 시점을 잡으려면은 어느 시점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응시 원서를 접수한 때 해야 됩니다.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 당연히 시험 일정이 잡히는 거잖아요. 시험을 치게 될 거고 물론 응시 원서를 접수한 사람도 안 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죠. 오히려 응시 원서를 접수한 시점에 보면은 그때는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거죠. 나중에 시험 결과에서 가산점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대군인 가산점이나 유공자 가산점 사건에서도 청구기간 청구기간이 아니라 침해 현재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려면은 적어도 응시 원서를 접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조금 넓게 봐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청구기간 기산점이 관계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구기간 관련해 또 다른 논점이 하나가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것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입법 작용이든 뭐든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부작위니까 부작위 상태에서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입법이 이미 존재할 때는 그 불충분한 입법을 다투는 거니까 그 불충분한 입법이 존재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청구기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툴 때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요. 그것이 이제 청구기간과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법령의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판례 정리가 된 사례인데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이제 법규범을 설정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언제 시행한다 했어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시행을 바로 하게 되면은 신뢰 보유 원칙의 관점에서 일정한 시행의 유예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 유예. 시행을 하는데 일정한 집단에게는 시행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 유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1년 또는 2년 후에 이 사람들은 적용된다. 라고 말할 때 그를 유예 기간을 둔 경우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이 그럼 언제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초창기에는 2020년 8년 적용 전까지는 법령 시행일 기준서를 적용했습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서를 문제는 임대주택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가용 요구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되려면은 그전에는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이 없이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직업 선택을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 사무관리소장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뭘 조건을 붙인 거예요?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규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규범이 생기면서 이제 시험을 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거예요. 새롭게 관리소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행일로부터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존에 관리소 소장을 하던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관리소장을 해오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바로 적용을 시키면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약간 유예기간을 준 거지. 자격이 없더라도 한 1년 동안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고 1년이 지나면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을 따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입법자가 이런 걸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령 이 사람들 각각 의견이 6명입니다. 당시에 법령 시행일 기준서, 법령이 시행된 날,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법률이 시행됐단 말이에요. 법률은 시행돼서 자기한테 적용된 건 언제예요? 1년 후에 적용되는 거죠. 자기한테 이 새로운 규범은 법령이 이미 시행됐지만 자기한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시행 유예가 끝나는 날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날을 기산점을 잡을 거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냐? 이제 과거에는 법령 시행일로 잡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정부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한 1년 동안 아직 자기한테는実質的 기본 침해가 없을까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법령이 시행된 날을 기산점을 잡아버리면은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거나 90일이 지난 후에 다투면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는 아직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 상황이 법령 시행이 인솔해서 6사람이 가까이 물론 세 사람은 이제 유예기간 종료일, 유예기간이 종료한 자기한테 유예기간이 끝나고 현실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그 시점을 이산일로 잡아서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세 사람의 소속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8년은 당시에 법령 시행 기준설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바뀝니다. 2020년 판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유예기간 종료일 기준설에서 그러니까 정부인에게 이제 유리하게 바꿉니다. 정부기간 계산할 때. 따라서 시행일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예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접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 그날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날로부터 1년 안에, 또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한국돈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 내기 좋아. 이런 문제는 시행유예. 그래서 기산점 먼저 잡을 거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판례 정이 있었다는 것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시행일 기준설과 유예기간 종료일 기준설 두 개의, 일종의 이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례 정의를 통해서 이제 유예기간 종료일 기준설로 변경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를 변경할 때, 가끔 이제 헌법재판 청구하고 난 다음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날이 이제 청구서가 새롭게 변경된 그 청구 취지와 관련해서는 청구 취지, 청구 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전에 이미 청구했다고 해서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변경된 청구 취지를 할 때는 새롭게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논점이 하나가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문제입니다.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끔 이제 헌재란다 사례에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이걸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70조 1항에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70조 1항은 여기 잠깐 볼까요? 70조 헌법재판소법 70조 1항